지난번 시간에 이어 이제 컨텐츠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 부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로고 넣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 그리고 2차 메뉴가 이렇게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띄워서 배치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보시면서 여기에 기준을 어디에 주면 좋을지, 어디에 두면 좋을지 판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헤더에 H1 그리고 A 태그를 써주고 그 다음 imgsrc로 로고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로고를 실무에서는 백그라운드로 많이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내용이 다른 쪽으로 새긴 하지만 여튼 여기에 그냥 철길 마을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들고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 이유가 이제 검색이 잘 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걸로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내비에 있는 ULLI 메뉴 작업 당연히 해줘야겠죠?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메뉴를 작업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CSS에서 바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헤더 부분 작업하겠습니다. 제가 또 미리 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요거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헤더 영역에 삐지부터 넣어주겠습니다. 요걸로 저는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패딩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패딩을 넣어주겠습니다. 패딩 위쪽, 아래쪽, 그리고 양옆은 넣지 않을게요. 그 이유가 혹시나 이 안쪽으로 패딩을 넣음으로 해서 H1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로고 이미지 사이즈는 190이에요. 우리 헤더의 영역은 200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코딩하는 거와 다르게 H1에 제가 글자를 썼고 이미지를 안 넣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 헤더의 H1에게 백그라운드로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URL 해서 점점 슬러시 이미지 폴더 안에 로고.png를 가지고 와라 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H1 영역 안쪽으로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H1은 블락 요소이기 때문에 이 철길 마을에 있는 이 철도가 또 보여요. 반복이 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반복이 안 되도록 no repeat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width 값을 좀 더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제시했던 거대로 width 값 190픽셀에 하이 값이 45픽셀, 45픽셀로 영역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H1에게 이렇게 삐지를 넣고 나서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손가락으로 안 변해요. 그 이유가 A 태그는 글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겹쳐져서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H1에 A를 불러서 텍스트 인덴트, 그러니까 보통 들여쓰기, 내어쓰기 할 때 쓰는 건데 이걸로 글자를 화면 밖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글자만 보낼 때 쓰는 겁니다. 이때 이 A 태그는 인라인 요소죠. 그래서 텍스트 인덴트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 블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블락.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글자가 저 멀리 나가고 A 태그가 블락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width 값을 H1만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높이도 차지할 수 있게끔 하이 값으로 100% 부분만큼 꽉 채워줘라 라고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고요.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비 부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 불러주시고 꺽쇠해서 ULLI A까지 불러주시는 걸 추천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노란색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아래 패딩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패딩을 저는 그냥 사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당겨주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 이제 H1과 내비 사이 간격, 그러니까 여기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내비를 불러가지고 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와. 자, 마진 탑으로 한 50픽셀 띄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내비 입장에서 지금 내비는 여기 영역이에요. 그쵸?
이 영역. 그래서 내비 안쪽으로 패딩을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A 영역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내비에게 패딩을 양옆으로 0 놓고 양옆으로 10픽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 호버 했을 때 색이 바뀌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내비에 ULLI를 마우스 호버 했을 때 누구를 A의 백그라운드 색을 좀 바꿔라 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FCC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 그 다음 2차 메뉴 작업을 할 건데 2차 메뉴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이 각 부모의 옆에 붙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서브를 저는 공중에 띄워주도록 할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공중에 띄우게 되면은 이 LI들 내비 UL, LI, 1차 LI들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고요. 서브는 떠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져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서브의 부모인 LI를 불러서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써주고요. 그 다음 위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 0, 그리고 라이트 해서 0이라고 써줘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이 아이를 더 밖으로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 라이트 마이너스 180 픽셀 해줄 거고 그리고 위드 값도 180 픽셀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항상 백그라운드로 영역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브를 지금 공중에 띄워서 이렇게 위치 기준에 맞춰서 위치값 라이트에서 한 180 픽셀 떨어진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끔 작업을 해놨어요. 괜찮나요? 라이트 0 하면은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라이트 0을 하면은 오른쪽에 기준의 오른쪽에 딱 붙어 있고요. 저는 한 요 정도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180이라는 너비를 줬고 라이트 값도 마이너스 180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해서 컨텐츠가 왼쪽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라이트 마이너스 180으로 작업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브에 A들 있죠. 서브에 A들 디스플레이 블락 넣어놓고 백그라운드를 흰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패딩도 위아래 사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패딩을 넣고 확인을 해보면은 괜찮네요. 그쵸? 자, 만약에 여러분들 A 태그를 넣었는데 손가락이 안 바뀌는 경우가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그때는 거의 99% 여기 오타가 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아시겠죠? A 태그 썼는데요? 라고 했는데 학생분이 여기 A 태그 속성인 href를 안 썼을 때 손가락으로 안 바뀌고요. 그 다음에 href에서 요거를 잘못 써가지고 er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안 바뀌네? 그러면 바로 오셔가지고 내가 HTML을 잘못 쓴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호버 했을 때 색상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호버 했을 때 백그라운드를 자, 0312 F0 요걸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다 된 것 같고 서브를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서브에게 디스플레이 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차 메뉴 안 나올 거고 나중에 스크립트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컨텐츠 영역 한번 코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텐츠가 크게 이제 배너, 그 다음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배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티클로 작업을 할 거고요. 먼저 배너, 클래스, 배너,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야 되겠죠? A 태그, 그 다음 P 클래스 이미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지 들어갈 이제 박스를 P 태그로 만들어 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div 클래스 텍스트가 있고요. 이 텍스트에 내용이 조금 있어요. 철길, 마을의 역사. 그 다음 스팬을 해서 데이트라고 쓰겠습니다. 클래스 데이트. 그 다음에 이제 스팬 또 해서 이제 텍스트. 자, 이렇게 해서 배너 내용 작업했고 그 다음에 이제 P 태그에서 follow
화살표 이미지를 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마크업은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CSS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컨텐츠 영역에 먼저 배너에게 백그라운드부터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줬고 그 다음 패딩 10픽셀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도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너무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뭘 해줘야 되냐면 인덱스 배너에 있는 이 P랑 div랑 P가 나열이 되어야 돼요. 자, 이때 배너에게 제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그쵸? 왜냐면 배너 안에는 A 태그가 있기 때문에 A 태그가 있죠. 저는 A 태그 안에 있는 P와 div P를 나열해줘야 돼서 자, 배너에 있는 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을 주고 하이가 100%도 미리 클릭할 영역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합니다. 그래야 A의 자식들이 나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배너 안에 있는 이미지부터 좀 사이즈를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드 120 픽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 10픽셀 하고 이거는 이미지 태그가 아니라 클래스 이미지죠. 사실상 P 태그. 그래서 그릇을 먼저 만들어줬고 이제 오버플로우 넘치는 곳을 히든 해라 라고 써주시면 이렇게 둥글게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 조금 띄워줘 볼게요. 마진, 라이트, 5픽셀 이런 식으로 조금만 띄워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안에 있는 것들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배너 안에 있는 txt에 h2가 있습니다. 컬러를 저는 노란색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샵 ff0 컬러를 샵 ff0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안에 있는 스탠드를 인라인 요소죠. 그래서 나열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좀 줄바꿈 한 줄씩 다 차지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스팬들 중에 먼저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폰트 사이즈를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제가 T라고 해놓은 것도 있죠. T도 좀 사이즈를 줄여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한 14픽셀. 그래서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좀 사이 간격을 제가 BR로 줄바꿈 해놨는데 이 BR도 그냥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면은 좀 더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이 간격도 한번 줘볼게요. 자, H2에게 마진, 그냥 데이트에게 마진 탑과 바텀을 한 방에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0픽셀, 마진, 바텀, 10픽셀. 요렇게. 작업이 괜찮고요. 마지막 이 어로우 부분 요거 화살표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있는 기능을 써주셔도 됩니다. 얼라인 아이템즈들을 센터해라.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와요. 그래서 플렉스가 정말 편해요. 레이아웃 잡을 때. 모른다면은 패딩으로 어로우에게 패딩 탑으로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만들어 봤고요. 모양이 예쁘진 않지만 살짝만 조절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배너 끝. 공지사항, 갤러리 비슷한 스타일이라서 이제 좀 한번 비슷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아티클 여기는 노티스라고 할 겁니다. 노티스. 자, H2 해서 공지사항이라고 쓸 거고요. 그 밑에 갤러리도 같이 갤러리라고 작업을 해놓을게요. 스타일에 가서 먼저 노티스에 패딩을 위아래 잡아주겠습니다. 양옆은 그냥 내비둘 거고 위아래만. 그리고 노티스에 H2에게 백그라운드 하늘색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글자 색은 노란색. 그 다음에 뭐 또 위드 값도 한 100픽셀, 150픽셀, 120픽셀 넣어줄 거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위아래 패딩을 10픽셀 양옆은 넣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로
둥글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30픽셀. 30픽셀에 0 하고 0. 30 너무 둥글어서 1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약 폰트 사이즈 줄이고 싶다면은 폰트 사이즈 줄여주셔도 괜찮아요. 자, 요렇게 작업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갤러리도 동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노티스를 바로 복사해서 이제 클래스명만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작업해서 복붙해서 갤러리까지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양옆에 패딩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저 컨텐츠의 패딩을 양옆은 10픽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좁게 작업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 가셔가지고 테이블로 코딩하지 마시고 ULLI로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해볼게요. 자, ULLI로 게시글, 공지사항 글을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펜으로 이제 시간을 쓰고요. 데이트, 날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A 태그로 감싸주세요. 요렇게. 그리고 나열을 합니다. 테이블로 코딩을 하든 아니면 ULLI로 하든 다 괜찮아요. 코딩은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이게 틀렸다, 맞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LLI로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테이블이 아닌 UL에게 보더 탑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LI들에게 보더 바텀으로 라인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 LI 안에 있는 A에게 패딩을 넣어줄 건데 디스플레이 블락 써놓고 패딩을 위아래 10픽셀에 0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영역이 이렇게 요 영역이 다 A 태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날짜는 왼쪽에 있는 컨텐츠 양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는 공중에 띄워서 LI 기준으로 오른쪽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LI에 있는 데이트를 불러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합니다. 공중에 띄워주고요. LI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해요. A에게 주셔도 괜찮아요. A. 부모가 A이기 때문에 포지션 릴레이티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줍니다. 탑 0, 라이트 0으로 한번 영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잡아주시면 되겠죠. 스팬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붙는 게 보여질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위치 값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해서 작업을 다 했습니다. 한번 내용 바꿔볼까요? 이 부분이 뭐 내용이 다른 내용 바뀐다. 그럼 내용이 길어질 거고 스펜을 공중에 띄우지 않았으면 그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코딩한 결과를 보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쵸? 만약 영향 받았으면 얘가 밀렸겠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공지사항 작업 끝 다 했고요. 그래서 전 굳이 테이블로 작업을 안 할 것 같고 저는 ULLI가 좀 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분들이 테이블을 좀 더 편해하는 것 같아서 테이블 코딩 많이 했지만 ULLI가 편하신 분들은 이것도 강추하는 코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갤러리 부분 작업할게요. 똑같이 ULLI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갤러리 안에 먼저 이미지 박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지. 그 다음에 텍스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클릭해야 되는 영역까지 자, 요렇게 작업을 해서 LI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갤러리 2번 그 다음 내용 바꿔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했고요. 자, 이제 CSS 또 하러 갈게요. 자, 스타일에 가셔서 갤러리에 있는 UL에게 보더 탑을 먼저 줄 겁니다. 그러면 라인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P 태그가 LI가 나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고요. 나열될 수 있도록 LI가 나열될 수 있도록 할 거고 근데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좀 패딩으로 내려주도록 할게요. 패딩 탑 해서 뭐 10픽셀 줄 거고 그 다음 이 LI에 있는 이미지 박스 있죠. 이 이미지 박스 좀 작업을 할게요.
위드 값 150 픽셀. 뭐 하이 값도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오버플로우 히든. 그러면 이미지 박스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 플렉스에서 가운데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이 LI들 사이 간격들 좀 조절하셔도 되겠죠. 한번 조절해 볼게요. LI들 중에 아니면 그냥 LI들을 다 마진 레프트 해서 한 15픽셀 줘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다 이제 계산을 해서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냥 지금 보면서 임의로 숫자를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LI 안에 있는 글자들 가운데 정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서 가운데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갤러리도 끝이 났고 이제 마지막 바로가기 부분입니다. 자,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아티클 하나 더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 얘는 고라는 클래스를 매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똑같이 ULLI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갤러리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LI 해서 그냥 요 LI를 그대로 복붙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콘 이미지 넣을 거고요. 아이콘 이미지 넣어줄 거고 텍스트를 회사 소개. 그 다음 LI가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줄줄 나오고 있겠죠?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S 가서 고에 있던 아티클 고에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게요. 플렉스. 자, 그러면 바로 나열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LI들에게 위드 값을 줄게요. 아까 갤러리에서는 LI 양옆에 여백을 줬다면 옆에 마진 레프트로 여백을 줬다면 이번에는 그냥 위드 값을 지금 4개가 있으니까 25%씩 줄 거고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죠? 이때 아이콘 사이즈도 딱 맞게 작업을 하면은 막 들쑥날쑥도 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I 안에 있는 우리 이미지 있죠? 이미지 하이 값만 살짝만 보도록 할게요. 자, 63입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게 다 63을 줘보도록 할게요. 63을 줄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삐지 때문에 얘가 너무 티가 많이 나긴 하지만 삐지를 흰색으로 빼버리면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가 너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고라는 아티클에게 패딩 탑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탑 지금 거의 다 20픽셀씩 주고 있죠. 자, 그래서 패딩 탑으로 20픽셀 줬고요. 그 다음 컨텐츠 영역에 토마토 색상 빼보도록 할게요. 컨텐츠의 백그라운드 색을 빼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요거 탑이랑 뭐 월앱, 삐지색 넣어 놓은 것들을 다 빼주시면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더 내려주셔도 되겠네요. 그쵸? 자, 보시면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비율에 맞춰서 여백,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컨텐츠 작업해 봤습니다.